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이시영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세션에 다가오는데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저는 개인소득별 공감 패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사례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순서와 같이 서론을 시작으로 향후 연구 방향까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도 4사분기 전국 가구 경상소득 부문의 1분위는 약 124만 원대로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18.8%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5분위는 약 930만 원대로 10.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등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각 분위별 내에 연도별 증감률은 다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1분위에서 5분위 사이의 간극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은 소득과 고용의 경제적 수준 차이, 시설의 불균등한 분포에 따른 접근성 문제 등 도시 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보급되면서 중산층 중심의 고급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촌을 떠난 부자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알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슬럼과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기피하려는 심리들과 맞물려서 경제적 양극화를 도래할 뿐만 아니라 추후 주거지 분리 현상에도 악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간 국내 사례를 보면 시군구 단위의 기초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정 연구가 많았습니다. 객관화가 가능한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국지적 관점에서 사회와 양극화 현상을 고찰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개인소득 신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국 상하위 소득층의 공간 현황 조사를 하고 추후 지역별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우편번호 행정경계 기준의 개인소득 통계자료 약 200만 건을 활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9년 시점을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지역 간 격차 특성 이론을 고찰하고 공간 통계 자료 구축 프로세스를 통해서 분석용 데이터셋을 마련한 후에 지역 간 소득 격차 공간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국지적 지역에 대한 미시적 접근 방식으로 지역 커뮤니티 특성을 분석을 수행하고 결론 및 시사점까지 도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중에 발표할 내용은 이론적 고찰 일부와 개인 소득 데이터에 구축했던 현황들, 그다음에 공간 현황 조사 결과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폐쇄적 공동체는 범죄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는 중류층 이상의 소득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타적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속성, 시설, 위치, 경비 방법에 따라 폐쇄적 공동체의 특징이 라이프스타일 공동체와 프리스테디 공동체, 안전지대 공동체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폐쇄적 공동체의 주거단지는 물리적 특성과 비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폐쇄적 공동체는 주로 프레시티 유형이 일반적이었고 재테크의 목적으로 사회 및 경제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례는 1984년 서울 용산구의 한남 외인주택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도곡동 타워팰리스, 성남시 정제동 파크변 등과 같이 초고층 주거복합 건물이 건립되면서 강남구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유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000년대 폐쇄적 공동체의 주민 속성들은 평균 40대에서 70대 이상의 대졸 이상 상류층들이 주류를 자리 잡고 있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비 연령 정폭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폐쇄적 공동체의 용어는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가 다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빈곤층 공간격리 및 입지 유형 이론입니다. 슬럼의 입지 유형은 대도시 중심부 입지와 도시 중심부 입지로 구분되고 공식적 슬럼과 비공식 슬럼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강남 구룡마을과 같이 빈곤층의 저급 주거지에도 중심부형과 주변부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면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슬럼은 형성 배경과 물리적, 인구학적 특징의 차이를 보이고 주거 형태 파악이
빈곤 지역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 지역의 주거 형태는 노후한 불량 주거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 및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걸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요. 서울시 빈곤층 공간적 격리 사례를 통해 국내 빈곤층 공간 분포 패턴 변화 유형을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으로 서울시 외곽이 내부보다 높은 빈곤층 비율이 나타난다는 점이랄지, 한강 기준으로 북동부 지역에 빈곤층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 용산구 남영구 일대와 같이 저개발 지역에 높은 빈곤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빈곤층 비율이 높은 지간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 빈곤층 비율이 유지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이론적 고찰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다음은 개인 신용정보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이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의 현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구축하고 진행했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19년부터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및 신용정보를 가공해서 분석용 데이터와 함께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 표본 DB는 신용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의 모수의 약 5% 수준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요. 약 이 규모는 한 개인 건수로 200만 명 정도 규모로 한정되고 있고, 이용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최대 모수 220%니까 한 800만 명까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표에 발췌한 내용들은 제가 실제 연구 기초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속성 값들입니다. 인구 통계, 소득 정보, 대출 정보, 카드 정보 등을 활용했습니다. 개인소득 통계자료를 구축했던 방법론입니다. 전국 상하위 소득층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소득 1분위와 5분위를 각각 하위소득과 상위소득 기준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 과정으로 지역코 등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개인소득 위치를 최대한 상세 구별할 수 있는 우편코드 단위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했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전국 상하위 소득층의 공간 격리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정보 약 2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했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령, 소득 구분, 월소득 평균액, 부동산 자산 보유수, 자가 거주 여부 등을 실제 주민 속성들을 파악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네, 실제로 공간 분포 패턴 조사를 했던 개요입니다. 공간 패턴 전국 상하위 소득층의 공간 분포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간적 자기상관기법을 활용했고요. 활용하는 로컬 모란지 아이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 사용했던 주요 변이는 우편번호 단위의 행정경계에 누적한 소득층별 인원수를 활용했고요. 그 중에서 G스코어가 높은 군집은 공간격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 스팟으로 일단 정의하고 진행해 봤습니다. 공간 분포 패턴은 열지도로 활용해서 지도를 가시화했고요. 네, 그 조사했던 결과를 기초로 각 대산 지형별 특성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따른 상위소득층 공간분포 패턴 결과입니다. 공간적 자기상관이 높은 상위소득층 공간격리 지역은 공간적 자기상관계수가 높은 대표 지역 주변부로 정의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순서는 G스코어가 높은 순서고 수치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군집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강남 3구 일대, 인천시 연수구 일대, 성남시 분당구 일대,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화성시, 천안시 서북구, 세종시 아름동 일대로 7개의 지역을 도출해 봤습니다. 이유는 계속 연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 신문, 기사 자료, 부동산 정보, 지역 단지 홈페이지 등을 찾아서 실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은 신층조사를 일단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서울 강남구 3구 일대입니다. 상위소득층 주민 속성은 30에서 50세 이상, 이 주민 속성은 30대에서 50세 이상이고 급여 소득자가 80% 이상 자영업 대비 월등히 많습니다. 평균 소득액이 1,230만 원 이상의 월소득을 내고 있었고, 최대 부동산 보유채가 5채 이상 존재하는 인원들이 다수 평균 34% 이상으로 존재했고,
그리고 실제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40%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매물 가격은 평균 110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한 10억 정도 시세를 가지고 있고, 전형적인 프레스티지 공동체로 분류되는 초고층 주거복합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용도개발 지역 편집도를 보시면 부지 면적이 40% 이상이 녹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 역세권, 상권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지적 측면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이 매년 연말 선정하는 시가총액 상위 50%의 아파트 단지에 속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인천시 연수구 일대입니다. 소득 주민 속성은 여전히 40대에서 50대 이상이고, 급여 소득자가 70%로 자영업자 대비 많습니다. 평균은 1,275만 원 이상 월소득을 보유한 인원들이 살고 있었으며, 부동산 보유채가 2채 이상 보유하는 보유자가 평균 17% 이상으로 61% 이상 거주하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연수구 일대 아파트 단지는 주변 수변 공원과 학세권 등으로 약 6억 원 정도 규모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방어적 공간과 사적 공간 화해, 폐쇄적 공동체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상위 소득층의 주민 속성은 40세에서 70세까지 앞서 봐왔던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넓은 연령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급여 소득자가 64%로 자영업자와 급여 소득자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확인되셨습니다. 평균 1,657만 원 이상 월소득을 내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군집들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많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채가 평균 0.8채로 자택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거주율도 32%로 낮은 편입니다. 이 근처의 평균 시세는 84제곱 기준의 12억 정도의 시세였고, 2019년 기준 부동산 정책 이후에 강남 대치동의 영향으로 분당으로 전세 물량이 많아졌던 게 원인이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서울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측면이 있으나 학군이나 인프라, 재건축이 기대가 커지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영통구 일대입니다. 상위 소득층의 주민 속성은 30대에서 50대며 급여 소득자가 82%로 자영업자 대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평균 1,229만 원 이상 월소득을 내고 있고, 부동산 보유채가 평균 1.5채, 자가 거주율도 64% 이상입니다. 이 지역은 수원의 대장주 아파트 중 하나인데요. 2008년 재건축을 하였고, 2020년 84제곱 기준의 약 6.5억 원 정도 규모고, 신분당선을 통한 서울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경기도청 신청사랑, 한국은행 경기본부, 공공기관 이전 등 근교 상권 및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공동체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방어적 공간, 사적 공간화, 동선의 분리, 고품격 주거 서비스 등의 폐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서북구 일대입니다. 상위 소득층의 주민 속성은 30에서 50대 사이,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젊은 쪽에 속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89%로 자영업자 대비 압도적으로 많고요. 평균 1,125만 원 이상 월소득을 내고 있고, 부동산 보유채가 0.8채, 자가 거주율은 42%입니다. 2020년 83제곱 기준에 약 6억 원 정도 시세고 6천 가구 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불광동 일대 주변엔 종합운동장, 시설, 학교, 공원 등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프레스티지 공동체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잔디광장, 수공간, 미니축구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일대는 하위 소득층의 공간적 자기상관지수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실질적으로 답사와 경관 연구를 통해서 추후 고찰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하위 소득층 공간 분포 패턴 결과입니다. 앞선 상위 공간 분포 패턴 결과 보셨던 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G스코어 높은 순서가 위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천안시 서북구, 경기도 시흥시, 광주시,
서울시 강남구, 부산 광역시 남구,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등을 지금 경기 지역이 높은 지역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 이 지역은 신층지석은 앞에 보셨던 신층지석처럼 이제 계속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본 연구는 개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쌍어의 소득층의 공간적 분포를 조사하고 국지적인 지역적 특성을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정보의 데이터 양이 전체 집단 표본의 5%밖에 안 되는 관계로 그 공간조사 현황 조사 결과는 경향성 파악 조사로만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의 답사 및 경관 연구를 통해 심층 분석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의 공간적 격리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과 분석, 방법론과 같은 선행 연구를 추가 보완하고 이론적으로 진 교수님과 함께 보강할 예정입니다. 보강 연구를 통해 향후 사회적, 경제적, 지역 커뮤니티 분리 현상이 발현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을 원인을 식별하고 도시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